경청 제4악장 피날레 네 번째 얘기 아름다운 마법. 담당 의사가 화가 난 얼굴로 이토벤을 내려다보았다. 앞으로 며칠이 고비입니다. 그동안 꼼짝 말고 치료에 집중하세요. 지금 당장 손을 써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당분간 움직이지 말고 병실 내에서 절대 안정을 취하세요. 이토벤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신경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현이를 위해 바이올린 부품이 공장 한 구석에 먼지만 쌓여가고 있을 텐데, 창립 20주년 기념 연주에 현이가 그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모습을 봐야 하는데, 그럴 수만 있다면 그걸로 족할 텐데, 지금 내 손발을 묶고 있는 이 현실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토벤은 병원에서 마치 유배지에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이 외로웠다. 아들을 위해 바이올린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그에게는 삶을 마감한 것이나 다름없게 느껴졌다. 그에게 살고자 하는 의지를 부여해 준 것은 아들을 위해 바이올린을 만드는 일이었다. 은경은 연주회를 준비하는 아들을 보살피는 것을 제외하곤 나머지 모든 시간을 남편 곁에서 보냈다. 그러나 이토벤은 모든 것으로부터 마음을 정리하고 굳게 닫아버린 듯 보였다. 마법의 자석은 사라지고 없었다. 다시 예전처럼 굳게 닫힌 단단하고 견고한 벽이 느껴졌다. 팀장님, 이 시 좀 읽어보세요. 3주간의 고단한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는 기내에서 스노우퀸이 말을 걸었다. 빈자석이 많아 편한 자세로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강 팀장이 잡지를 받았다. 그는 조용히 시를 음미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야기를 들어달라 하면 당신은 충고를 시작하지. 나는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어. 이야기를 들어달라 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당신은 말을 하지. 당신은 내 마음을 짓뭉개지. 이야기를 들어달라 하면 나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야. 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뿐.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돼.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좋아. 그저 내 얘기만 들어주면 돼.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으세요? 눈을 감고 조용히 명상에 잠긴 강 팀장 자리 쪽으로 스노우킨이 옮겨왔다. 시를 보는 순간 이토벤 선생의 얼굴이 떠오르네요. 기대한 답을 들었다는 듯 스노우킨은 활짝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저도 시를 읽고 난 후 내내 이토벤 선생님을 생각했어요. 어제 양 대리님께 받은 메일로는 경과가 나빠지면 척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해요. 수술 결과에 따라 잘못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하던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나도 얘기를 들었어요. 모두 걱정이 많더라고. 도착하는 즉시 우리 병원부터 들르도록 합시다. 잠을 자고 있는 줄 알았던 공명통과 황 독사가 어느새 뒷좌석으로 와서 둘의 얘기를 듣고 있었다. 그때였다. 공명통이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듯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면 안 되죠. 모두들 공명통의 말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그러자 공명통이 웃으며 자신의 계획을 밝혔다. 나도 눈이 있는데 기내 잡지에서 글씨 읽었어요. 그리고 내내 이토벤 선생이 걱정돼 한숨도 못 잤다니까요. 우리 3팀 장인들이 이렇게 어떻게 생각을 할까 싶어 말도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는데, 마침 스노우킨이 얘기를 잘 꺼내셨네요. 뭔 얘기를 하시는데 일이 사설이 길어요. 내 얘기는 병원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이올린을 완성하지 못한 이토벤의 실망감은 너무 컸다. 은경 역시 아무런 희망 없이 시간을 보내는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기가 힘들었다. 담당 의사를 만나도 고민을 해결할 답을 주지는 못했다. 자칫 이대로 남편을 보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일었다. 그럴 순 없다. 이대로 무너진다면 남편도 자신도 무엇보다도 아들 현이도 아쉬움이 너무 클 것이었다. 무엇인가 이토벤에게 용기를 주는 자극제가 필요했다.
은경에게도 남편의 절실함이 느껴졌다. 아들 현이가 남편에게 활력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현이를 병원에 데려오는 것이 꼭 남편을 즐겁게 할 거라는 자신이 없었다. 그동안 현이에게는 또 다른 아픔과 충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가능하면 병원에 데려오는 것을 피해왔다. 남편이 아들을 보고 싶다는 느낌은 있었다. 하지만 남편은 현이를 데려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은경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똑똑똑. 베토벤은 운명이 자신의 삶을 녹화하는 소리를 듣고 그 유명한 운명 교향곡 테마를 써냈다. 이토벤의 병실 문을 녹화하는 소리였다. 문이 열리고 환한 꽃다발과 함께 5사람의 밝은 미소가 병실에 들어왔다. 이토벤이 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낯익은 얼굴들이 웃고 있었다. 강 팀장을 비롯한 3팀의 멤버들이었다. 이토벤 선생님 혼자만 여기서 편히 쉬시다니 정말 의리 없네요. 우리는 미국 가서 엄청 고생했어요. 스노우퀸이 경쾌한 목소리로 인사하며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5사람의 기운이 음울했던 병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변화시켰다. 고맙고 미안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는데 바이올린 완성 못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일이라도 다시 공장에 돌아가면 만들면 되죠. 이제 거의 다 됐으니 며칠만 완성할 수 있어요. 황 독사가 이토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동안 제가 사운드박스 때문에 이토벤 선생을 너무 괴롭혔죠. 미안합니다. 공명통이 이토벤에게 다가가 어깨를 안았다. 그러자 나머지 팀원들도 한 명씩 다가가 자연스럽게 포옹을 나눴다. 이토벤은 그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